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1 월도) 첫 주가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겨울이 시나브로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2021년 1월도 서서히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 차갑지만 어쩐지 따스한 기억이 드는 모순적인 계절이기도 해요. 겨울의 한가운데서 겨울 문학 여행.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하는데 정말 독서, 문학과 어울리는 계절은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옛날 겨울방학이면 아랫목에 배 깔고 읽었던 소설, 시. 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문학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만 요즘같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디를 여행을 가나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여행은요. 몸은 집에 있어도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좋고요. 침대 위도 무난합니다. 깊은 겨울에 나만의 시간으로 빠져보면서 숨어있는 나를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문학이 그런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상상력을 통해서 시공을 벗어나서 여행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즐기고 만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요. 이 과정에서 문학이 우리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필라 쪽에 간 일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달리면서 헝한 겨울 들판이 보이더라고요. 겨울 들판이 한동안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들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무성하게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풀들이 그득했던 들판이었을 텐데 곡식들과 식물들은 간데가 없고 텅 비어서 농가 들판이 이어지는 걸 보는데 문득 이상교 시인의 겨울 들판이라는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시입니다. 겨울 들판이 텅 비었다. 들판이 쉬는 중이다. 풀들도 쉰다. 나무들도 쉬는 중이다. 햇볕도 느릿느릿 내려와 쉬는 중이다. 라는 시요. 그럼요. 달릴 수만 있나요? 멈추어 쉬면서 삶의 힘을 축적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인간 관계들, 살아가는 일들, 조금은 쉬면서 차곡차곡 재건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의 두 번째 토요일 시쿵 첫 곡 띄우면서 막 올리겠습니다. 시 한 편에 저의 감상과 해석을 곁들여서 문학과 삶을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난해한 시, 또 때로는 간단하면서도 깊은 시로, 때로는 알 듯 모를 듯 조금은 혼돈스러운 시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시가 깊어질수록 삶의 얘기도 깊어지는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사람 참 깊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칭찬할 때 자주 쓰는 말이죠. 깊이가 우리의 관계를 지속시키기도 하고 익혀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하석 시인의 깊이에 대하여 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커피 하나로 이렇게 또 삶의 깊이를 논할 수 있다뇨.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가 내 자신 같기도 하고요. 또 한 잔의 커피가 어두워서 바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에 좀 서글픈 기운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시를 조금씩 나누어서 공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판기 커피 뽑는 것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지 종이컵 속 커피 위에 뜬 거품을 걷어내면 왜 거품을 걷어내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 나는 커피의 깊이를 보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저도 한국을 가면은요, 자판기 커피를 꺼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커피가 이 떨어지는 낙차 때문에 그럴까요? 자판기 커피에는 늘 거품이 생기더라고요. 시인도 그랬었나 봅니다. 커피 속에 거품을 걷어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나 봐요. 왜 커피에 거품을 걷어내요? 라고요. 또 어떤 분은 커피에 거품이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시인의 대답은 커피의 깊이를 보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커피의 깊이를 보기 위해서라. 상당히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말이죠. 커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커피가 진한지 연한지 거품을 걷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전 몇 개의 단추만 누르면 바로 더운 물과 더운 물에 섞인 커피가 내려옵니다. 인스턴트 커피. 빠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에 딱 맞는 기호식품이죠. 그런데 시인은 왜 하필 그 많은 음식을 놔두고 커피에 빗대어서 깊이를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어둠을 생각하고 고통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커피 한 잔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커피를 논하면서 눈을 맞추고 삶의 깊이에 대하여 독자들과 논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 사람들 거품 참 많죠? 본질이 이알이라고 하면요. 거품이 8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커피든 사람이든 거품 다 걷어내야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일 수 있다. 인스턴트 커피에 무슨 근사한 깊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단치 않는 깊이에도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해 준다. 그러니까 거품을 걷어낸 이유가 깊이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없는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무슨 근사한 깊이가 있는가 싶으면서도 그 대단치 않은 깊이에도 빠질 수 있는 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낮은 안목, 낮은 깊이, 파르르 끌었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깊이 없는 관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처럼 대단치 않은 깊이에 감동하기도 하고요. 착각하기도 잘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현대는 깊이보다 넓이의 시대인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네트워크, 옆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깊이를 대수롭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시인은 깊이에 대해서 마치 경고하듯 대단치 않은 깊이에도 빠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기입니다. 모두 얕다. 기실 따뜻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단치 않은 깊이까지 사랑한다 해도 커피는 어두워 바닥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실 어둠의 깊이를 얕볼 수 없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두 손으로 움켜쥐면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번져나가잖아요. 그 따뜻함에 푹 마음을 놓게 되면서 본연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시인은 모든 것이 얕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타자의 깊이를 쉽게 짐작하고 평가해버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 같기도 해요. 커피가 따뜻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단찮은 깊이를 사랑한다 해도 어둡고 짙어서 바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커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마실 어둠의 깊이를 얕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 사람들 참 얍삽해요. 겉으로는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서 이 관계의 깊이를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커피처럼 바닥을 보여주지 않아요. 도무지 그 속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그렇다고 해서 하찮게 볼 수 없는 것이 깊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쉽기입니다. 싸고 만만한 커피지만 내 손이 받쳐든 보이지 않는 그 깊이를 은밀하게 캐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걸 누가 쉬이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인가? 물론입니다. 시인은 싸고 만만한 커피로 은유를 했지만요. 종이컵에 담긴 만만한 인스턴트 커피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가 편하게 맺은 우정,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한 사람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정 같은 것을 어찌 보면 말하고 싶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시인은 이렇게 결말을 맺네요. 그걸 누가 쉬 들여다 볼 수 있단 말인가 라고요. 그 어떤 깊이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다. 감히 평가할 수 없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깊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종이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가 사람에게는 얕은 물이지만요. 목이나 파리에게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수심입니다. 당연 함부로 깊이를 말할 수 없겠죠. 아무도 함부로 깊이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하석 시인의 오늘 이 시 깊이에 대하여 이 시는요. 겉으로는 커피의 깊이를 말하고 있지만요. 인스턴트 커피, 그 대단찮은 일에서 한 편의 시를, 한 장면의 삶을 오롯이 이끌어낸 시이기도 합니다. 깊은 사색과 언어의 조합이 독자들의, 우리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건드려줘서 삶을 성찰하게 하고 바쁘고 이기적인 삶에서 잠시 멈춰서게 하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이하석 시인은요. 1948년 고령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라났습니다. 1971년 현대시학을 통해서 등단했고요.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서 봉직해온 대구의 대표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집으로는 투명한 속, 천둥의 뿌리, 연의 간 외에 다수가 있고요. 대구 문학상, 김수영 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대구 시문화상, 이육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영남일보 논설실장, 대구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의 시쿵을 듣고 계십니다. 제44회 이상문학상이 발표됐네요. 대상에 이승우 소설가가 선정됐습니다. 소설 마음의 부력이 선정되었네요.
이상문학상 지난해 참 문제가 많았었죠. 이번 이상문학상에서는요. 지난해 주요 문예지에 발표된 중단편 소설이 대상작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이승우 소설가의 마음의 부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네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정밀한 묘사와 유려한 문체에 있어서 단편소설 양식의 전형을 잘 보여줬다. 다소 무겁고 관념적인 주제를 사회윤리적 차원의 여러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 소설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승우 작가는요, 1959년 전남 장흥 출생입니다. 1981년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했고요. 소설집으로는 구평목 씨의 바퀴벌레, 일식에 대하여 에리직톤의 초상, 생애 이면 등이 있습니다. 생애 이면 등을 통해서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와 시대의 고뇌를 그려내기도 했었는데요.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서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을 수상했었습니다. 현재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학상 작년에 참 문학상 반납 등으로 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문학사상은 그 점을 올해 많이 보완했다고 해요. 이상문학상 시행을 유보한 일이 있었죠. 문학사상은 2020년도 이상문학상 시행을 유보한 일에 대해서 내용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이상문학상 수상작에 대해서 수상작 저작권을 문학사상에 3년간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작품을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쓸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이 작가들한테 요구해서요. 이를 작가들이 도무지 이걸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수상을 거부하면서 이상문학상에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결국 이상문학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올해 문학사상은 운영 방법을 개선했고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운영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예심 제도와 내용 공개를 했고요. 작품집 출간을 위한 작품 제수록 과정서, 작가 출판권과 저작권 침해 방지 규정 제정, 또 작가 권리와 명예보호 원칙 재확인을 했고요. 무엇보다도요, 상금이 중요합니다. 상금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상문학상뿐만 아니라요, 모든 문학상이 좋은 작가를 배출하고 또 작가들이 정말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더 연출해 주고요. 그런 신뢰받는 문학상, 요즘 말로 상식적인 문학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식훈기차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신청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시던데요. 한 주 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좋은 시, 행복한 문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